2분의 1의 확률이겠죠. 동시에 두 개의 공을 뽑을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주머니를 뽑았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두 개 뽑았는지 B 주머니에서 뽑았는지. 가지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 주머니랑 B 주머니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럼 만약에 A 주머니가 선택이 됐대요.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A 주머니를 선택을 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주머니에는요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을 2개 뽑아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가 뭐가 생략이 돼서 일시에 0이 생략이 되겠죠. 더하기. 왜 더하기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B주머니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했을 때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 2개를 뽑아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 6분의 1, 얘는 4, 3, 12, 6분의 3, 2분의 1이네요. 4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풀어볼게요. A 주머니에는 3개, 2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는 2개,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상황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A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다가 넣어서 섞은 다음에 B에서 1개 꺼냈을 때 그것이 검정구슬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A에서 꺼낸 공이 무엇입니까? 모르죠. 모르면 2개로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내고 A 주머니에서 검정 공을 꺼냈어요. 오케이? 흰 공을 꺼냈다면 B에서는 뭘 꺼내야 돼? 검정 구슬을 꺼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검검. 이렇게 이해되시죠?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A 주머니가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1개를 뽑을 거예요. 5시에 1이죠. 근데 흰 공 중에 1개 뽑아야 되니까 3시에 1이 되겠죠. 그냥 5분의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를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3개잖아요. 5분의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걸 습관을 기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1개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개 뽑을 때는 그냥 전체 경우 수 중에 흰 공이 차지하는 개수가 흰 공이 뽑힐 확률이겠죠. 오케이? 곱하기 이제 흰 공 1개를 B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구슬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 중에 1개를 꺼낼 거예요. 근데 검정 구슬이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이번엔 검정 공을 뽑아봅시다. 그러면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런데 검정 구슬을 오른쪽 B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총 구슬은 7개가 되겠고 그때 검정 구슬은 5개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7분의 2 35분의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왜?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일 때는 더하기이다. 그러면 35분의 얼마다? 22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걸 모르겠어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나누어서 풀면 되는 부분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주머니 A에는 4개, 6개, 10개가 들어있고요. B에는 흰 구슬과 검정 구슬을 합하여 10개가 들어있고 모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주머니 A에서 구슬을 꺼내요. B에다가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주머니 B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그것이 흰 구슬일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흰 구슬의 개수를 X개라고 잡으면 얘는 10-X개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방금 전에 푼 방법하고 똑같이 풀면 되겠죠. A에서 흰색 구슬을 뽑을 수도 있고 검정색 구슬을 뽑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B에서는 흰 구슬을 뽑아야 된다 이거죠. 풀어볼게요. 됐죠? 먼저 10분의 4네요. 10개 중에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흰 구슬을 오른쪽에 넣었죠? 그럼 흰 구슬이 총 몇 개예요?
x 플러스 1개죠. 그러니까 11개 중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번엔 검정구슬을 뽑아줘. 10분의 6이에요. 총 개수는 하나 늘어났고요. 그러면 1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검정구슬이 하나 더 증가했으니까. 이해되셨죠? 요거들이 더하면 뭐가 된다? 요거들이 더하면 5분의 10이 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얘는 110분의 4x 플러스 4일 것이고 얘는 110분의 66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110분의 6x요. 이렇게요. 70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얘가 얼마이다? 5분의 2이다. 됐죠? 양변에 110을 곱합시다. 10 곱하기 1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5, 20 그러면 4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0, 26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x는 얼마이다? 13개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답이 틀렸네요. 44 B의 주머니 B에 들어있는 흰구슬의 개수를 구하세요. 생각해보니까 13개는 말이 안 되잖아. 원래 10개밖에 없는데. 그러죠? 계산이 어디가 틀렸는가 한번 봅시다. 요거 둘이 돼 있고 66 빼기 6x 둘이 더할게요. 더하면 70 마이너스 2x 110을 곱했으니까 44 그러면 70 13 맞는데 5분의 2이다. 틀린 게 없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0개 중에서 흰 구슬을 하나 뽑았어요. 한 개의 구슬을 잘 섞은 다음에 11개 분의 흰 구슬 x 플러스 1개 검정 구슬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네요. 지금 흰 구슬 뽑아야 되잖아요. 검정 구슬 줘서 이쪽에다 넣었잖아요. 그럼 11분의 x가 되겠죠. 왜? 검정 구슬이 한 개 증가했지 흰 구슬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110분의 6x 둘이 더하시면 110분의 얼마예요? 10x 더하기 4 얘가 얼마? 5분의 2이다. 그러면 10x 플러스 4는 얼마다? 여기다 110을 곱해야 되죠. 그렇죠? 44였나요? 그럼 x는 얼마이다? 4개 이렇게 나오게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은 풀고 있지만 항상 먼저 풀어보셔요. 예?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보시죠. 주머니 A하고 B에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5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대요. A에도 1, 2, 3, 4, 5, B에도 1, 2, 3, 4, 5. 그런데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B에다 넣은 다음에 B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2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상황이 맞네요. 곱이 홀수이다. 그러면 우선 묻는 거 한번 봅시다. 공을 2개를 뽑았는데 2개의 곱이 홀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나오면 안 돼요. 홀수를 2개 뽑아야지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B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저 A주머니에서 짝수가 뽑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홀수 이 경우로 나눠보고 B에서는 홀수 2개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도 홀수 2개를 뽑아야 돼요. 상황을 파악을 잘 하세요. 자, 1, 2, 3, 4, 5가 있는데 짝수를 뽑았어요. 짝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5분의 2의 확률이겠죠. 이해되시죠? 5분의 2의 확률이요. 그게 2가 됐든 4가 됐든 이제 그 뽑은 공을 B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짝수를 뽑았기 때문에 B 상자 안에 들어있는 짝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그렇죠? 홀수의 개수도 3개. 그러면 홀수가 2개 뽑혀야 돼요. 봐보세요.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홀홀이 나오겠죠. 됐죠? 계산해 놓을까요?
됐죠? 25분의 2. 됐죠? 이번에는 홀수를 뽑아서 이쪽에다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5분의 3의 확률로 A에서 홀수를 뽑아서 이쪽에다 줬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짝수 2개, 홀수 4개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주셔야겠죠. 5분의 3 곱하기 얘는 얼마야? 15, 6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25분의 6 그러면 25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어디 봅시다. 됐죠? 이렇게 상황만 잘 파악하면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이요. 그 다음에요. 다음 유형입니다. 수능 기출이네요. 수능 기출. 2014년도 수능 기출인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B에는 1개, 3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A에서 1개의 공을 꺼내어서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B에 더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넣으래요. 이해됐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A에서 흰 공이 뽑힌 경우, A에서 검정 공이 뽑힌 경우, 그러죠? 우리 2개로 나눠지는데 B에서 뽑는데 뭔 공이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이 나올 확률. 이해되십니까? 자, 봅니다. A에서 흰 공이 1개 뽑힐 확률은 5분의 2예요. 됐죠? 그럼 이 2개를 오른쪽에 주니까 3, 3 되겠죠? 검정색 3개, 흰색 3개. 그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그 다음 먼저 검정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러면 검정 공 2개를 이쪽에 또 주니까 총 개수는 6개이지만 검정색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5개다.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10분의 7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죠? 다시 한번 흰 공 뽑아야 되는구나. 내가 검정 공 뽑아 그랬어요? 자, 검정 공을 2개를 이쪽에 줬죠. 근데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2니까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자, 멈춰놓으시고 아래 거 한번 잽싸게 저희가 푼 건 다음에 설명을 들으세요. 됐죠? 주머니에 흰색 공 2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다. 1개의 공을 뽑아서 그 색을 번호 되돌려놓고 복원 추출이죠. 복원 추출. 그 공과 같은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에 8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뽑을 때 2개의 공을 임의로 뽑을 때 둘 다 검은색인 공을 확률. 그럼 잘 봐봐요. 2번 뽑는다 그랬죠. 왜냐면 문제를 잘 읽어. 1개의 공을 임의로 뽑아. 더 넣었대. 그렇죠? 그러니까 8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둘 다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일 첫 타로 흰 공을 뽑았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았을 수도 있는데 이 다음에 공이 8개가 되는데 뭔 공을 뽑아야 돼? 검정 공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였어요. 그럼 이제 흰 공을 하나 더 넣으니까 그죠? 하나 더 넣었으니까 3개, 5개가 되겠죠. 총 8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검정색을 2개 뽑아야 돼요. 됐죠? 이번에는요 검정색을 뽑았어요. 얼마예요? 아이고 7분의 2네. 7분의 5죠. 됐죠? 7개 중에서 5개를 갖고 있으니까 뽑아주고 검정공을 하나 넣으니까 검정공 6개, 흰공 2개예요.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6시에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이에요. 7분의 2 곱하기 8, 7이니까 얼마야? 4, 7에 28 5, 4, 20, 10 됐죠? 이대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7분의 5 28 30, 15 됐죠? 그러면 정답은 7 곱하기 28분의 여기는 25이고요. 얘는 20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45 이렇게 되겠네. 그죠?
5 약분 되냐? 어디? 객관식인가요? 오케이. 약분이 뭔가 되나봐요. 안되나? 7, 8, 5, 56 7, 2, 14 196분에 여기 196분에 있는데 위에가 뭐가 없네. 45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네, 몇 번 풀고 있죠? 432번 그죠? 왜 45가 나왔을까? 여기가 25래 70원대 95 산수를 뱅뱅으로 못하네. 됐죠? 또 한번 멈춰놓고 아래 거 한번 풀어보셔요. 자, 다음이에요. 총 7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확인한 다음에 그 공과 같은 공을 한 개 더 넣어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적어도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풀어? 여사건으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하지 말고 검정 공을 뽑을 확률을 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뽑았을 때 검정 공을 뽑을 수도 있고 흰 공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제 2개 뽑을 거예요. 2개 뽑을 건데 검정 공을 뽑아버려요. 됐죠? 그러면 먼저 검정 공을 뽑을 확률은 7분의 4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검정 공이 한 개 더 늘어나니까 총 가지수는 8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검정 공을 2개 뽑아야 되니까 5C의 2가 되겠죠.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총 7개 중에서 흰 공을 뽑았다 이거죠. C의 1, C의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이제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검정 공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7 곱하기 얼마야? 28 4 곱하기 5, 4, 20이니까 10, 4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7 곱하기 28분의 6, 3, 18 됐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7 곱하기 28분의 58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뭐다?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수만 잘 해주시면 되네요. 됐죠? 2, 4, 2, 9, 18, 1은 2, 14,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98분의 98 빼봐요. 얼마예요? 69인가요? 69? 98분의 69 이렇게 되겠네요. 98분의 69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토너먼트 배워보셨죠? 이제는 배웠을 건데 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경무수에서 이거 뭐 토너먼트 방법 배웠잖아. 그걸 확률로 갖고 오는 거야. 쉬워요. 세계 3학년에 7개의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은 부정승으로 올라가게 결정이 되어 있다. 결정이 이미 되어 있대요.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세요. 각 반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기권하는 반은 없다라고 한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6개의 반을 나눠야 되겠죠. 먼저 총 가지수를 배열을 해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라 그랬죠. 6개 중에서 2개를 왼쪽에 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4개 중에서 4개를 이쪽에 줄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그럼 또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가 주고 또 2개 중에서 2개를 줘야 되는데 200분의 1로 해줘야 돼요. 여기가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싹 배열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반하고 시합할 우선 이거 구해놔야겠네. 거지 같네. 2반하고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요. 만약에 2반을 여기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뭐 상관없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두 가지 경우네. 2반이 여기 있을 경우고 2반이 여기 있을 경우가 있네. 맞죠? 그죠? 만약에 2반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반이 이겨야 되거든요. 몇 번? 한 번 이겨야 돼요. 한 번.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이해되십니까? 2분의 1. 2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2반이 두 번째는 여기 있을 경우인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래. 여기 있을 수, 그것도 다 해야 되겠네.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2분의 1에 봅시다. 먼저 2반이 여기 있으려면은요, 세 개의 팀 중에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이고요.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랑 싸울 거예요. 끝. 됐죠? 여기서 이게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돼.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요. 3분의 2의 확률이죠. 세 개 중에서 2반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디인가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 이겨야 돼. 한 번 이겼어.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겨야 돼. 이번에 결승전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번 이기고 여기서 한 번 이기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1차전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두 번. 그죠? 오케이. 이제 얘는요 누구 것만 한 거야? 2반 것만 한 거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왜냐? 결승전에서 만나려면 이 일반 놈이요 여기서 한번 싸워서 이겨야 돼. 됐죠?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제가 2반만 생각을 한 거죠. 얘는 6분의 1일 것이고 얘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니까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이 맞나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의미가 없네. 이런 식으로 풀려면 조금 더 어렵겠네. 이게 더 훨씬 쉽겠네. 그죠? 저는 이거를 전체 경우수라고 보고 좀 다르게 풀려고 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두 가지로 푸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요. 자, 출발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이네요. B하고 C합을 할 확률을 골라라 이거죠. 그러면은 B하고 여기에서 만날 수도 있고 B하고 여기에서 만날 수도 있네요. 1번 경우, 2번 경우. 1번 경우가 되려면 우선 B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배정을 1로 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3분의 1의 확률이겠죠. 5분의 2의 확률이려나? 5분의 2의 확률이겠네요. 그죠? 방금 전에 문제는 2명 있었잖아요. 오, 조심하셔야겠네. 조심하셔야겠네.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뭐요? 됐죠? 이제 B반이 여가 있다면 이겨야 되죠? 한번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결승전에서 만나야 돼요. 여기가 B반이 이렇게 왔어요. 원래 확률은 5분의 1의 확률이겠죠. 3분의 1이겠구나. 에이씨, 우선 계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겨야겠죠. 여기서 한번 2분의 1. 또 여기서 한번 이겨야겠네요. 여기서 한번 이기면 올라가죠. 그럼 얘는 한번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 우선 맞는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려면 5분의 2. 지금 이게 5분의 1이니까 5분의 2인가 아니면 3분의 1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왔다라고 쳐요. 한 번 이겨야 되죠? 두 번 이겨야 되죠? 마찬가지로 A도 한 번 이겨야 되니까요. 그럼 얘는 10분의 2가 되겠고요. 얘는 20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얼마야? 40분의 20분의 1인가요? 됐죠? 그러면은 정답이 20분의 얼마가 됩니까? 하나, 둘, 4. 2, 4, 6,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분의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됐죠? 아래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재미없죠? 나도 그래요. 좀만 하면 되니까. 좀만 아니네. 아, 이게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A가 B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질 확률도 2분의 1이죠. B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 4분의 1. C가 A를 이길 확률은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A, B, C 사람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A가 부정승으로 올라갈 확률을 고르래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부정승으로 올라가려면 이 경우밖에 없죠. 요 경우밖에 없죠. 요 경우밖에. 그러죠? 총 가지수 중에 부정승으로 올라갈 확률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겠죠. 팀이 이렇게 짜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그러면 몇 가지 중에 3분의 1의 확률인가요? 3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이요,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한번 다 해볼까요? 이거 봐봐요. 지울게요. 무조건 팀이 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A가 여기 와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이냐고요? 3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내 말 이해되시죠?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A가 여기 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여기가 B하고 C가 있는데 B가 이기고 와. 누구를? C를. C가 이기고 와. 됐죠? 그러면은 먼저 B가 C를 이겼어요. 그럼 4분의 3이죠. 그럼 만약에 B가 C를 뭐 해야 돼요?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B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A하고 싸워갖고 이겨야 돼. 곱하기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 이겨야 돼. A가 이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C가 올라왔어요. 여기가 C가 딱 올라왔어요. C가 A를 이길 확률이니까 4분의 3을 곱해줘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토너먼트 시합을 해야 되는데 A가 부전승으로 가려면 3분의 1의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왜? 표가 이렇게 짜질 수밖에 없는데 A가 여기 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갖고 딱 왔어요. A가 여기 왔어. 그럼 B하고 C하고 이겨서 B가 올라왔고 C가 올라온 경우죠. 그 다음에 A가 이겨야 되고 A가 이겨야 돼. 됐죠? 그럼 얘는 8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16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둘이 더하시면 16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되는데 답이 없어요. 됐죠? 어디? 16분의 5 답이 없어요. 어디가 틀렸는 거죠? A가 올라가서 이겨야 된다. A가 B를 이길, 여기 뭐지? C를 이길 확률. C가 A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A가 B가 이길 확률 됐죠? B가 C를 이길 확률 4분의 3 질 확률. 여기 이거를 안 곱했네. 3분의 1들을 다 안 곱했네요. 됐죠?
그래? 지울게요. 외우고 뺐죠. 외우고 뺐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8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16분의 1이 되겠죠? 둘이 더하면 16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을 안 곱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해보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한번 잘 듣고 들어보셔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 제품을 이용하고 60%가 E LTE 서비스를 이용한대요. 다른 회사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LTE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대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LTE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S 제품을 사용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삼성 S사 아닌 거 회사가 나눠져 있고 LTE 서비스 이용한다 안 한다 이용돼 있으니까 표를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S 아닌 거 LTE 아닌 거 그죠? LTE 아닌 거. 녹화를 멈춰가지고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이거부터 다시 볼게요. 나 진짜. 어디서, 나 진짜. 보세요. 학생이 와가지고 동영상을 멈춘 바람에 위에 문제가 왠지 잘린 것 같은데 어디서 멈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전체 학생이 30%는 걸어서, 그죠? 걸어서 왔고 버스를 탔대요. 그랬더니 뭐를 했대? 지각을 했고 지각을 하지 않았대요. 총 인구수는 0.3, 0.7, 0.3에서 20분의 1은 지각을 하였고 0.7에서 40분의 1이 지각을 했대요. 물론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각을 했대요. 지각을 한 사람들은 얘죠. 그러니까 0.3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써놓고 보세요. 지각을 한 애 중에서 걸어서 지각하네. 지각을 한 애는 걸어서 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도 할 수 있는데 걸어서 온 아이들 아래 위에 400을 곱해주시면 정답이에요. 됐죠? 6, 7 13분의 6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것도 많이 나온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10%는 전자 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대요. 여행.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여행이 아닌 것. 여행을 포함한 전자 우표가 광고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읽어봅시다. 10%는 여행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0.9는 포함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여행을 포함한 것 중에서 50%가 광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거에 20%가 광고이다. 이거죠? 여기는 0.1 곱하기 0.5, 여기는 0.5 곱하기 0.8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제 봅시다. 철수가 받은 우편이 광고일 때, 광고, 얘죠. 이제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광고는 광고인데, 여행을 포함한 광고,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광고, 광고 우편 중에서 여행을 포함한 광고는 이게 되겠죠. 됐죠? 아래 위에 100을 곱하시면 5 더하기 18 더하기 5. 그럼 얼마야? 23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렇게 표만 짜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적어놨지만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지 쉽게 하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 9번입니다. 뭐지? 자, 문제 읽어볼게요.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흰 공 3개, 4개, 7개씩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 들어있네요. 그런데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요. 임의로 꺼냈대. 뭘 꺼냈니? 모르니까 2개로 나누어서 풀겠네. 오케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려고 한다.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봐봐요. 흰 공일 때 이게 전제 조건이죠. 흰 공이다. 그러면 흰 공은 흰 공인데 A에서는 무슨 공을 꺼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 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사건이다 이 말이. 흰 공을 꺼낸 경우, 흰 공을 꺼낸 경우야. 자, A에서는 흰 공을 꺼냈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검정 공을 꺼냈고 그 다음에 흰 공을 꺼냈을 거야. 그런데 이럴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경우 흰을 알아보라는 거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뭐뭐 했을 때 전체 경우수가 아니라 조건을 걸어주죠. 이 조건 하에서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자, 출발할게요. 먼저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한 개를 뽑으니까 5분의 2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원래는 5C의 1, 2C의 1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공을 이쪽에다가 넣었으니까 총 8개의 공이 있을 거예요. 8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을 꺼내야 돼요. 이렇게 해요. 됐죠? 이번엔 검정 공을 꺼냈으니까 미안해요. 7분의 5의 확률로 검정 공을 B로 옮겼어요. 그러면 B도 8개가 있는데 검정 공이 몇 개 있어요? 5개. 그 다음에 흰 공은 3개가 있으므로 흰 공을 뽑을 경우가 이거다 이거죠. 여기 위에 있는 경우는 아래에 있는 경우 이 경우랑 똑같이 적어주면 되므로 이게 정답이 되겠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아래 위에 7 곱하기 8을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8, 얘는 15, 얘는 8 이렇게 돼서 23분의 얼마요? 8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답안지에 있는 풀이보다 제 풀이가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멈춰놓고 아래에 있는 거 문제 푸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저는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출발. A 주머니에서 검정 구슬 3개와 흰 공 구슬 1개. 이건 읽지 않을게요. 2개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때 A 주머니 A하고 B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검은 구슬일 때 검정 구슬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B에서 나온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전체 경우수가 뭐라고요? 검정공을 꺼냈을 때. 검정공을 꺼냈다는 거는 A에서 꺼냈는지 B에서 꺼냈는지 모르니까 2개의 경우가 밑바닥에 전체 경우수로 깔리고 그 중에서 B가 뽑힌 경우라 이거죠. 쉽죠? 자, 그러면 A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검정색을 2개 뽑았으므로 3C의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B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2C의 2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그대로 얘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4C의 2분의 2C의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 위에 4C 2를 곱해주면 여기는 3C 2가 남으니까 3, 여기는 1 정답은 얼마다? 4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수능에서 100%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어보셔야 돼요. 또 멈춰 놓으시고요.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이요. 주머니 A에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에는 6부터 10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A, B 주머니에서 하나씩 카드를 꺼냈을 때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말이 엄청 길죠. 두 개를 뽑았는데요. 홀수래요. 홀수. 이거일 때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경우를 물어본대요.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A에서 한 장 뽑았고요. B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이 두 개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언젠가 알아보자 이거예요. 홀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나오죠.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어야지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짝홀을 뽑을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홀짝을 뽑을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잘 보세요.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꺼냈는데 두 개의 합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A에서 짝홀 뽑고 그 다음에 홀짝 뽑은 경우죠. 그 중에서 짝홀일 경우를 여기 위에다가 적으라는 말이죠. 전 사건이 이렇게 되겠죠. 자, A에서 짝수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죠. B에서 홀수를 뽑을 확률은 5분의 홀수는 7, 9, 2가 있네요. 그 다음에요. A에서 홀수를 뽑으려면 5분의 3이 되겠고 B에서 짝수를 뽑으려면 얼마예요? 5분의 또 3 되겠죠. 이 중에서 무슨 확률을 위에다가 적으래? 짝수 홀수일 확률을 적으래. 짝수 홀수일 확률 5분의 2, 5분의 2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아래 위 25를 곱하면 13분의 4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제 다음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가지 사건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확률의 기본 원리는 전체 경우 수번에 실제 일어난 이 수죠. 오케이? 자, 갑니다.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5분의 1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대요.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라는 말이죠. 설날에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했대. 그리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모자를 어디에다 두고 왔네요. 이때 모자를 C 집에 두고 왔을 경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다 두고 왔어요? 모르죠. 그러면은 총 세 가지 경우가 있겠잖아요. 어디? A에다 두고 왔을 경우, B에다 두고 왔을 경우, C에다가 두고 왔을 경우. 그 중에서 C에다가 두고 왔을 경우를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A에다 먼저 A, B, C 차례대로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집에서 잊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B에서 잊어버리려면 A에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만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리면 게임이 끝난 거니까 뒤에는 C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C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A집에서는 잃어버리지 말고 C집에서만 잃어버려야 되겠죠. 엄청 쉽죠. 그리고 C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패턴이 있죠.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 있는 경우 수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래 위에 125를 곱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보죠. 45, 50, 61분의 16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이제 멈춰놓으시고 또 아래 거 풀어보십니다. 4.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바로 풀어버릴게요. 매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죠. 그러면 먼저 독서실에서 잊어버렸다면 4분의 1. 독서실에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체육관에서 잃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고 매점에서 잃어버렸대요. 됐죠? 그러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됐죠? 아래 위에 444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16, 12, 9. 됐죠? 9. 이렇게 되겠네. 얼마예요? 37인가요? 37분의 9.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아래요.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보다 크면 눈의 수를 점수로 한대요. 4, 5, 6이 나오면 4점, 5점, 6점으로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4보다 작으면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답니다. 이 시행의 결과로 얻은 점수가 4점 이상일 때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을 구하세요. 쉽죠? 점수가 4점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경우가 있겠고 2번 던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한 번만 던진 경우를 여기 위에다 올려주라는 거죠. 확률을 올려주라는 거죠. 자, 먼저 나의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면 4보다 작으려면 1, 2, 3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의 확률로 4보다 작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더 던진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4보다 크려면 4, 5, 6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요. 4보다 작은 눈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던졌다. 그런데 4점 이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요. 한 번만 던졌는데 4의 이상의 눈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아래 위에 4를 곱하시면은요. 3분의 2의 확률로 좀 높네요. 그렇죠? 어렵진 않죠? 자, 다음에 개념 익힘 11번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게 좀 어려워요. 말빨이 많이 어려우니까 잘 듣고 판단하시기 바래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라고 할 확률은 98%래요. 여기에다가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표를 만들어 볼까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오판한 것, 아니 제대로 진단한 거죠. 이게 0.98이래요. 그러면 암에 걸렸는데 암이 아니다라고 오진할 경우는 0.02라는 말이죠.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한테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제대로 진찰한 거죠. 0.91이에요.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한 확률은 0.08이래요. 됐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됐죠? 자,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암에 걸리지 않는 600명에게 진찰을 하였는데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을 한대. 1번 문제입니다. 1000명을 뽑았어요. 1000명에서 한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럼 두 가지 종류죠. 암에 걸린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 잘 들어요. 먼저 암에 걸린 사람을 뽑았어요. 1000분의 400. 그러니까 10분의 4.
5분의 2죠.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 되겠죠. 자, 암에 걸린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하려면 0.98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을 걸렸다라고 진단을 하려면 0.08이라 그랬죠. 됐죠?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번이에요. 이게 1번 답. 2번 답은 이제 전체죠.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요 밑바닥에 깔렸죠.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진짜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는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오진받은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 앞에 놈이죠. 그렇죠? 실제로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판단한 사람. 이게 제일 어려운 조건부 확률 문제랍니다. 그럼 아래 위에 500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500이요. 그러면 2 곱하기 98이죠. 그죠? 2 곱하기 98 2 곱하기 98 더하기 3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2는 다 없애고요. 또 한 번 2로 없앨까요? 2, 4, 8, 2, 9, 18 49 2 됐죠? 그러면 정답은 3이 6이니까 55분의 49 이런 식으로 정답 2번 정답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푸는 문제가 조건부 확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말이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이 병아리 감별사 있으면은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암컷인데 암컷이라고 진단하고 암컷인데 수컷이라고 진단하고 수컷인데 암컷이라고 진단하고 수컷인데 수컷이라고 진단하고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이 한 문제만 잘 푸셔도 충분히 좋아요. 멈춰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잘 봐요. 때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때 정말로 암에 걸렸을 확률. 그러면 봐봐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하고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5, 5 X, 5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랬을 때 진짜 암에 걸렸다 이 말이죠. 한번 잘 보시고 풀어보도록 해. 자, 0.8% 80% 확률로 암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러면 암인데 암이라고 할 확률이 0.8이니까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할 확률은 0.2겠죠. 근데 다음이에요. 암이 아닌데 5%의 오진이 있다. 이 말을 잘 읽어야겠죠. 오진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판단한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95%라 이 말이죠. 신기하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암에 걸렸는데 암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0.8이라 했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판단했어요. 이거죠. 그랬을 때 정말로 암에 걸렸을 경우 이거죠. 쉽죠? 아래 위에 100을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80 더하기 5분의 80 그러면 85분의 80 확률이 높네요. 그죠? 5, 1은 5, 7에 35, 5, 1은 5, 5, 6, 30 아주 확률이 높네요. 그죠? 5, 1은 5, 5, 20 오케이? 80분의 50, 85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안 했네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답이 틀렸길래요. 여기 요거를 안 읽었네. 요거요. 암에 걸린 사람이 10%가 있고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90%가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임의로 한 사람을 뽑아놨으니까 진짜 암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잖아. 봐봐. 걸렸는데 걸렸대. 걸린 사람이 0.1%. 이렇게 여기를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걸리지 않았어. 0.9%.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90%인데 오진을 했다 이 말이죠. 암을 걸렸다라고. 그러죠?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아래 위에 1000을 곱하셔야겠네요. 1000. 그러면은 얼마예요? 80. 얘는 얼마야? 80. 얘는 얼마야? 45.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면 80, 125, 5, 1은 5, 6, 30, 5, 25, 25, 25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도 할만해요. 풀어보시고 설명 들어봐요. 자, 진단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감염되었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94%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 응? 봐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할 확률이 0.94야. 그러면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이 안 되었다라고 할 경우는 0.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98%요.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게 0.98이래요. 그러면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0.0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0대가 있고요. 감염된 게 200대가 있어요. 300대가 있어요. 총 500대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500대의 컴퓨터 중 임의로 한 대를 택하여 진단 프로그램의 감염 여부를 하였더니 감염이 되었다고 진단이 되었어요. 이게 어렵다고. 아니, 감염되었잖아.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집단에서 뽑은 거야? 감염이 된 집단에서 뽑았어? 감염이 되지 않는 집단에서 뽑았는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자, 얘는 200대니까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되었는데 됐죠?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이 되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0.94. 감염이 되지 않는 컴퓨터가 300대가 있는데 감염이 되었다라고 할 확률은 0.02. 실제로 감염이 된 경우니까 얘를 적어주면 되겠죠. 엄청 한국말이 헷갈려요. 됐죠? 번분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500 곱해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94. 2 곱하기 94. 됐죠? 6. 그럼 2로밖에 약분이 되지 않네요. 됐죠? 그러면 97분의 얼마다? 94인가요? 됐죠? 얘는 16, 13, 16, 3일은 339, 16이니까 339 이렇게 되네요. 지금 448, 97분의 94 이게 정답이 여기 있네요. 됐죠? 조건부 확률은 지금 이 마지막 개념 익힘 11번에서 무조건 수능 문제는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내신 대비하시면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가르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답은 맞을 수 있더라도 서술형 문제에 지금 제 풀이처럼 적으면은 감점 요인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답을 맞히기 위해서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친 거고 내신 대비하시면 조금 더 서술형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